안녕하세요. 토토정보 토정입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더레르트는 1차전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두산 타디치와 에딘 제코에게 연달아 실점하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겼고 후반전에는 유세프 엔네시리에게 쐐기골을 내주며 0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력에서도 상대에게 압도당했으며 공격 기회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리그에서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샤를로아를 1대0으로 제압하며 분위기를 다소 살렸지만 여전히 공격력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전 공격수 돌베르가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루이스 바스케스가 그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지만 유로파리그에서 기대할 만한 수준의 활약을 보여줄지는 의문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얀 베르통원이 부상해서 복귀했지만 아직 컨디션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차전에서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된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홈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전력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페네르바체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안더레르트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으며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카신파사를 3대1로 격파하며 무패 행진을 14경기로 늘렸습니다. 현재 갈라타사라이와 치열한 리그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경기력 또한 매우 안정적입니다. 특히 공격 라인은 강력합니다. 에딘 제코는 유로파리그에서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 중이며 유세프 엔네시리는 시즌 23골을 터뜨리며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원의 두산 타디치는 경기 조율뿐만 아니라 득점력까지 겸비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스터볼대와 베카오는 시즌 아웃 상태이며 리바코비치, 카를로스, 세윤지, 지쿠 등 여러 수비 자원이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피앙 암라바트가 센터백으로 내려왔고 신입 선수 밀란 슈크리니아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경험과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안더레르트의 빈약한 공격진을 상대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경기 흐름에서는 페네르바체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고 최근 공격진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더레르트가 홈에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부족한 득점력으로 인해 페네르바체의 강력한 공격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결국 페네르바체가 무난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으며 경기 운영 방식상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로 흘러갈 확률이 큽니다. 레알 소시에다드는 최근 리그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베티스에게 0대3으로 완패하며 분위기가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경기 초반 이고르 수벨디아가 퇴장당하며 수적 열세에 놓였고 경기 막판에는 셰랄도 베커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는 악재가 겹쳤습니다. 이로 인해 리그 순위가 11위까지 떨어지면서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로파리그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미트윌란을 2대1로 꺾으며 우위를 점했고 최근 유럽 대항전에서 1차전 승리 후 7번 중 5번을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키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브라이스 멘데스와 쿠보 타케우사가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유로파리그에서 각각 4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장자가 많다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마리 트라우레와 존 파체코가 부상으로 빠졌으며 마르틴 수비멘디와 존 아람브루는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전력 공백으로 인해 수비 조직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미트윌란은 1차전에서 1대2로 패배했지만 직전 리그 경기에서 링비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는 코펜하겐과 승점 동률을 기록하며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대항전 원정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8번의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2무 6패를 기록했으며 단 한 번도 무실점 경기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수비 조직력이 불안정하며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아담 부쿠사가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직전 경기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고 1차전에서도 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프랑콜리노가 10골을 기록 중이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5경기 1골에 그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진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전 골키퍼의 경기력이 불안정하여 백업 골키퍼인 요나스 레슬이 유로파리그에서 연속 출전 중입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올손, 올리버 세렌센, 조규성이 결장할 예정입니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수비 조직력으로 인해 소시에다드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1차전에서 원정 승리를 거두며 주도권을 확보했고 홈 경기에서는 더욱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면 미트윌란은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고
역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만 소시에다드 역시 최근 득점력이 완벽하지 않으며 다득점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트윌란의 수비가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소시에다드가 무리하게 공격을 펼치기보다는 점유율을 높이며 안정적인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약스는 최근 5연승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헤라클레스를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상 악재가 큽니다. 조던 핸더슨, 바우트 베오르스트, 반덴 부멘, 레거르가 이탈했고 케네스 테일러와 원 바인달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핵심 미드필더들의 결장으로 인해 빌드업과 중원 장악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 브로비가 최근 꾸준한 득점력을 보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조르디 모키오와 다비 클라센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아약스는 무리한 공격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위니용 SG는 최근 경기력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차전에서 0대2로 패배한 이후 리그 경기에서도 강등권 팀인 메일렌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유효 슈팅 9개를 기록하고도 득점에 실패하며 골 결정력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팀 내 최다 득점자인 프란요 이바노비치와 프라미스 데이비드가 각각 14골, 12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폼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수비에서는 로스 사익스가 복귀하지만 조직력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불안정한 수비를 보였고 아약스의 빠른 전환 플레이에 공간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력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경기는 아약스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1차전에서 2골 차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무리한 공격보다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득점보다는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되며 위니용 SG 역시 공격력 저하가 뚜렷해 반전 가능성이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2.5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제는 체코 리그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현재 리그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테플리체를 2대0으로 제압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홈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6경기에서 5승 1패를 기록했고 14골을 넣으며 경기당 평균 2골 이상의 득점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진의 안정감이 더해질 전망입니다. 마르코비치가 징계를 마치고 복귀하며 수비가 한층 강화되었고 바슬린도 컨디션을 회복해 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에서는 비드라와 프린스 아두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비드라는 리그에서 7골을 기록하며 팀 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아두 역시 최근 홈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 대항전 경험이 부족하고 강팀을 상대할 때 수비 불안이 노출되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경기 운영이 유리해보다 적극적인 플레이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페렌츠바로시는 헝가리 리그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유럽 대항전 원정에서는 다소 취약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파리그 원정 6경기에서 1승 2무 3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직전 원정 경기에서는 PAOK의 0대5로 대패했습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도 0대2로 패하며 수비진이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큰 변수는 팀 내 최다 득점자인 바르가의 결장입니다. 바르가는 리그에서 12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그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입니다. 대체자로 살다냐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7경기에서 1골에 그치며 득점력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전 골키퍼 디부스도 부상으로 결장이 유력하며 백업 골키퍼인 아담 바르가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공격 전술이 단조롭고 크로스의 정확도가 낮아 결정력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원정 경기에서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점 역시 풀젠과의 대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풀젠은 홈에서 강한 경기력을 유지하며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